이제 단사화만을 남겨놓고 있는 옥시 부인전인데요. 정말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승휘와 태영입니다. 예고편에서는 드디어 첫날 밤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휘는 구더기가 노비였던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그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었죠. 하지만 자신과 다른 신분으로 인해 그를 좋아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몇 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정반대의 신분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노비였던 구더기는 양반이 되고 양반이었던 승휘는 예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끝이 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성소수자인 윤겸으로 인해 결국 승휘와 부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했죠. 태영은 첫날 밤을 보내기 전 승휘에게 처음으로 숨겨뒀던 진심을 고백하는데요. 서방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승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천승휘는 자신을 버리고 윤겸의 삶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신분이탈로나 비록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태영과 함께할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두 사람은 간절히 바랄 텐데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뿐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화에서 태영의 재판 장면을 왜 보여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혜가 구더기에 대한 분노로 장애를 입힌 노비들의 등장입니다. 분명 그들 노비 또한 이 재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특히 재판 장면은 스포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또한 사건의 결말이죠. 이 장면을 접한 시청자들은 태영이 종국에는 모든 사실이 들통나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워하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트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스포하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이건 비단 시청자뿐 아니라 제작사들도 같은 상황이죠. 스포를 유출해 결말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시청하는 데 있어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반론적인 시각으로 볼 때 1화 재판 장면에서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재판은 진행되지만 이것으로 구더기가 벌을 받거나 죽음을 맞이할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는 것이죠. 오히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날 확률이 99%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 왜 진행되었냐는 것이죠. 이는 분명 소혜랑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화 엔딩에서 태영은 관아에서 의외의 인물들을 만나며 큰 충격에 빠져버렸는데요. 바로 소혜와 김낙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소혜가 청수연을 돌아다니며 태영이 가짜라고 소문을 내는 것으로 보이죠. 급기야 청수연에서 자모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씨 부인까지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도 태영이 양반이 아니라 도망친 노비 구덕이라며 모두가 속고 있다고 소리치죠. 하지만 김씨 부인에게서 망상증 환자냐는 소리만 듣게 되는 소혜인데요. 증거도 없이 청수연을 돌아다니며 외지부를 모함하는 건 잘못된 행위라고 강하게 압박하죠. 성격이 고약한 소혜는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된 듯 보이는데요. 특히 자신이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에 불과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감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압박하며 더 이상 나대지 말라고 경고하죠. 청수연에서 올바른 사고와 판단력을 지닌 사람은 김씨 부인뿐인데요. 그런 김씨 부인이 노비가 양반 행세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태영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태영이 김씨 부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씨 부인은 태영에게 현감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데요. 예고편에서 대답을 하지 않지만 자신이 맞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 또한 김씨 부인이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감싸주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태영인데요. 김씨 부인은 불필요한 소문에 휘말릴까봐라고 대답하지만 실은 태영이 걱정된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소혜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 증좌라도 나오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태영에게 말하죠.
태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충희를 살려주고 집안 몰락을 막아준 이후로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는데요. 태영이 유일하게 청수연에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죠. 김씨 부인 또한 신분을 떠나 태영의 인성만큼은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어떻게든 신분이 들통나지 않게 도와줄 것으로 보이죠. 태영을 죽이려 하는 자는 소혜뿐만이 아닌데요. 박준기와 김낙수 또한 태영을 죽이기 위해 일을 꾸미는 것으로 보이죠. 예고편에서 박준기는 태영이 의금부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 그걸 약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누군가를 매수해 외지부를 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만들어가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히나 현재 두 사람은 청수연의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사기 사건의 배후자인데요. 태영이 피해자들의 외지부를 맡을 수 없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하는 입장이죠. 그런 와중에 김낙수는 소혜로부터 외지부 태영이 구덕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부인들이 모인 자리에 김낙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때 태영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아는 지인과 그리 닮았냐는 것입니다. 김낙수 또한 태영을 보는 순간 구덕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태영이 무조건 구덕이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박준기와 김낙수는 태영을 구덕이로 몰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1화 재판 장면에서의 장소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죠. 인물 소개란에 보면 박준기는 병조판서의 손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박준기가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병조판서가 있죠. 일전에 이충일이 운봉산 금광에 대해 김씨 부인에게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자신의 뒤를 박준기가 봐준다는 것이죠. 이때 김씨 부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는데요. 이충일이 이전 관직에서 좌천한 것도 병조판서와 박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태영을 구더기로 몰아 재판을 받게 만드는 것도 박준기가 병조판서를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씨 부인은 이 사실을 태영에게 알려줄 것으로 보이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태영과 승위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텐데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정면 돌파뿐이죠. 태영은 현재로서는 옥필승 여식이자 성씨 가문의 맏며느리인데요. 그렇기에 완벽한 증좌가 없이는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죠. 법지식이 뛰어난 태영은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판을 키워 한양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대책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승위와 태영은 역공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 운봉산에서 금광 채굴 작업도 그들이 배후였는데요. 단지 현감이 죽음으로써 잡지 못했을 뿐이죠. 이번 사기 사건 또한 박준기가 최종 배후인데요. 승위와 태영은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이번 재판에 대비해 두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문관에 있는 도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특히 도겸은 형수를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태영이 누명을 벗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태영이 외집으로서 셀프 변론을 할 것 같은데요. 자신을 노비로 몰아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싶죠.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외지부인 자신을 노비로 몰아 죽이려 한 것이라고 말이죠. 소혜는 피해자들을 변론하려는 자신에 대해 모함하고 다녔다며 오히려 무고죄로 발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혜와 구덕이가 대면하는 장면에서 구덕이 탈출을 도왔던 노비가 등장했었는데요. 이 또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소혜는 구덕이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들을 장애로 만들었는데요. 남편은 혀를 잘라서 말을 못하게 하고 부인은 다리를 다치게 만들어 절룩거리게 만들었죠. 그는 노비를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었는데요. 구덕이에게도 툭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른다는 표현을 했었죠. 태영은 자신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노비를 보며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아마도 재판받는 과정에서 소혜가 그들에게 한 악행들을 낱낱이 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소해를 처벌하는데 노비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비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국민이기에 관하가 아닌 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이로써 태영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런들은 모든 죄상이 밝혀지며 가사는 몰수당하고 유배를 가게 될 것으로 보이죠. 태영을 죽이려 했던 재판장이 결국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판장에 끌려갈 때 사람들이 남편이 둘이라고 수군거렸었는데요. 아마도 이는 천승위의 신분이 탄로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죠. 태영이 구덕이 시절 소해의 정혼자였던 천승위를 뺏었다고 오해를 받았었는데요. 소해가 태영을 궁지에 몰기 위해 저작거리에 남편이 둘이라고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천승위와 현재의 윤겸까지 해서 남편이 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